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사람들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종인 위원장의 최근에 언행을 보면서 정말 갈짓자 행보라고 하죠. 자기가 이미 했던 말도 뒤엎고 또 자신 주변에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국민의힘이나 안철수를 비롯해서 김종인이 유독 비난하지 않았던 사람이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도 섭섭한 감정, 마음을 드러내는 등 좌충우돌, 갈팡질팡, 김종인이 왜 저러나, 뭘 노리고 저렇게 하나,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김종인이 지금 현 정치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김종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야권 넘어서 전체, 대선 국면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일단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김종인은 왜 저러느냐? 일단 김종인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김종인은 이때까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지냈죠.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종인은 지금까지 박근혜도 도왔고 문재인도 도왔습니다. 문재인 때는 당대표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대위원장급이죠. 전부 비대위원장을 주로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킹과 킹메이커에 있어서 정치권에 있어서 김종인은 철저한 킹메이커죠. 그런 킹메이커, 또 책사라고도 하죠. 철저하게 그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이득, 그러니까 김종인은 5번이나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사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킹과 킹메이커의 차이는 킹은 자신의 정치적 가치 또 자신의 정치적 책임에 더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킹메이커는 정치적 가치나 어떤 신뢰, 책임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단기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신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 이 부분을 가장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킹메이커, 책사들은 굉장히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관리합니다. 누구에게 얽매이지도 않고 누구에게 얽매여도 자신의 말을 뒤바꾸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선거판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김종인은 단기 승부, 선거전에서는 강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정치를 관리하고 당을 관리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책임감이나 정치적 가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김종인에 대해서 평가가 최고는 정말 경륜의 정치가 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정치 기술자다 라는 평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박근혜를 도와서 집권에 성공하게 했고 문재인을 도와서 총선에서 이기면서 문재인 집권의 기본을 바탕을 만들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모두 좋지 않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 헤어지는 지점이 김종인에게는 책임감, 정치적 가치가 별로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킹들은 김종인과 같이 가기를 거부한 거죠. 물론 김종인도 경제학자고 경제민주화라는 걸 자기가 슬로건으로 걸기도 했지만 거기에 크게 무게중심을 주지도 않습니다. 또 지금은 그래도 지금 정치판 야권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있게 평가하지만 언제 또 윤석열에 대해서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고 자신이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책사, 킹메이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자신이 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사리판이다. 앞으로 2달 동안은 저렇게 아사리판처럼 될 것이다. 아사리판, 무질서하게 자기 욕심만을 채리는 난장판이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막말을 했죠. 국민의힘만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부터 안철수를 계속해서 비난을 했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 그 다음 선거 뒤에는 보궐선거가 야권의 승리다라고 하는데 건방지다. 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승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에게는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도 희망이 없고 또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것이
합당하라고 통합하라고 한 것인 줄 알고 지금 합당을 추진하는데 뭐 어처구니 없다 이런 식으로 합당도 깎아내리고 안철수도 계속 또 깎아내리고 있죠. 급기야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도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별의 순간이 왔느니 뭐 별의별 칭송을 다 하다가 뭐 어떤 경로로든 윤석열이가 뭐 만나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한번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였는데도 윤석열이 아무 반응이 없자 뭐 내가 스스로 연락도 해오지 않는 사람에게 최근에는 스스로 연락도 해오지 않는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다. 나는 뭐 그렇게 내가 먼저 나서서 연락하고 그런 정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금태섭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금태섭과 만났죠. 금태섭을 만나는 과정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이 안철수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급물살을 타자 금태섭이 자신은 거기에 합류하지 않겠다. 자신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새로운 제 신당을 창당하는 길을 찾겠다. 또 중도층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비치니까 김종인이 금태섭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죠. 빨리 만나자. 그래서 지난 16일 날 금태섭과 만나게 된 것인데 금태섭으로서는 뭐 이렇게 빨리 만나자 하니까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 김종인이 이렇게 서둘러 금태섭을 만난 이유는 김종인이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은 국민의힘 뭐 또 안철수 쪽과 손잡지 않을 것이다. 금태섭이 추진하는 제3지대에도 뭐 어떤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빨리 만나자. 한 것에는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지금 야권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초조했던 거죠. 그래서 빨리 금태섭을 만났는데 문제는 만나기 이전부터 금태섭의 지금의 대중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그 역량, 무게감, 또 김종인의 갖고 있는 이 책사로서의 한계, 이런 걸로 봤을 때 금태섭과 김종인이 만나서 소위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신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걸 김종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금태섭에게도 연락을 해서 금태섭에게 무게를 실어줬지만 바로 신당과는 또 선을 긋습니다. 금태섭과는 또 선을 일정 부분 긋습니다. 나는 뭐 정치를 꼭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뭐 내가 신당을 왜 만드느냐. 제3지대는 뭐 없다. 한 달 전쯤에 계속 국민의힘 주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제3지대는 없다라고 했다가 그 중간에는 또 제3지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바꿨다가 또 이번에 제3지대는 없다라고 금태섭과는 일정 부분 선을 긋습니다. 김종인 자신도 알고 있는 거죠. 금태섭이 갖고 있는 정치적 파워로는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이 신당을 만든다는 게 뭐 조직, 자금, 뭐 많은 부분에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윤석열을 유도할 만한 그런 파워를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금태섭과 연을 맺고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금태섭과 보조를 같이 해서 완전히 신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절대로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김종인이 뭐 현란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현란해졌을까? 제일 첫째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책사들은 다 그렇죠. 킹메이커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유지해 가야 한다.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을 계속 자신에게 모아야 한다. 지금 야권의 관심이 국민의힘, 국민의당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신에게 모아가야 한다. 그 다음 빨리 윤석열과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선이 닿아야 하는데 윤석열은 자신의 계속되는 이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며칠 전에 선을 그었죠. 정치적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치인을 만날 수 있겠느냐. 정치인을 만나서 밥만 먹고 돌아올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김종인의 러브콜 또 다른 많은 러브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을 그은 거죠. 이러는 와중에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은 지금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죠. 국민의힘 사정에 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죠. 김종인 이후에 이제 야당의 지도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국민의힘이 마음이 급해지면서 이 지금 합당이 논의가 빨리 되면서 주도권이 글로 빠르게 넘어가니까 김종인으로서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금태섭도 만나게 되고 갖가지 정치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이 이렇게 초조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이거든요. 이 타이밍.
뭐 사람도 중요하고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타이밍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바뀔 수 있다. 지금 김종인은 시간을 읽고 있다. 시간에서 지금 김종인이 판단착오를 한 부분이 있다. 그 김종인이 판단해서 착각을 한 부분이 어디냐를 잠깐 되짚어 보면요. 지난 12월 말에 안철수가 대권을 포기하겠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나서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입니다. 안철수가 김종인의 계산과는 달리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을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도한 것은 안철수였죠. 그래서 김종인이 거기에 끌려가면서 이 안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에게 요구한 것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판을 짜자라고 한 것을 또 안철수가 노라고 합니다. 이 판단이 옳았는지는 또 나중에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김종인으로서는 안철수가 자기 품 안으로도 들어오지 않는 이게 책사나 킹메이커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자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안철수와 계속 견제를 하게 되는 거고 안철수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한 부분이 김종인이 판단착오를 하는 출발점이었다.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바깥에 버티면서 특히 김종인의 영역을 벗어난 쪽에서 안철수와 오세훈이 독자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김종인이 급기야는 3자 대결 구도로 가자 서울시장을 이렇게까지 모든 국민들이 외면하는 이런 말까지 던지면서 견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와 오세훈의 협력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고 지금도 서울시정을 협력해서 꾸려나가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철수와 오세훈이 김종인을 뛰어넘은 것이죠. 극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김종인의 초조감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종인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보는 게 야권의 주도권을 소위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 통합이든 합당이든 이걸로 가게 될 것이냐 또 윤석열은 어떤 입장을 앞으로 취하게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김종인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 16일 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빠르면 오는 26일 원내대표를 새로 뽑자. 그렇게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이제 전당대회가 아마 5월 말 아니면 6월 초가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를 새 원내대표 체제로 관리를 하자. 그 다음 지금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26일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이제 사퇴를 하겠다. 주호영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자기가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주호영 입장에서는 그 전에 국민의당과 합당을 좀 결실을 맺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업적으로 삼고 싶은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합당을 하긴 하겠지만 약속도 했고 합당을 서두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금태섭의 움직임도 있고 윤석열의 움직임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둘러 합당을 할 이유는 없는데 또 약속은 한 것 있고 국민의힘에서 재촉을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약속은 해주되 합당을 완전히 결정짓는 것은 상당히 미루려고 할 것이다. 그 미루는 이제 이유로서 전국을 돌면서 지금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겠다라고 하면서 좀 미루고 있는 형편이죠. 국민의당에서는 합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내자, 새로운 합당 신당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중도층의 지지를 모두 안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통합이라는 말을 쓰죠. 사실은 뭐 흡수 합당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새로 합당을 해서 지분의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어떤 형태로 뽑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줄다리기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막고 싶은 게 지금 김종인의 생각이죠. 김종인은 지금 제3신당도 예의치가 않고 국민의힘도 자신의 영향력을 자꾸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국민의힘을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아싸리판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를 지금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인에게 국민의힘은 두 가지입니다. 초재선과 중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종인이 아싸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진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 초선으로서 지금 뭐 당대표를 나오려고 하는 그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에 대해서 오히려 또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뭐 말 중에서 틀린 말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초선들은 김종인과 대부분 가까운 관계죠. 그동안도 그랬고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그러니까 초선들이 움직일 공간이 넓어지려면 중진들이 좀 위축이 돼야 돼, 견제가 돼야 되는데
김종인이 그 부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들은 김종인과 정치적인 이런 이해관계가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이든 통합을 해가면서 야권 전체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제3지대나 신당은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금태섭이나 김종인의 정치적 존재감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뭐 김종인이든 누구든 만날 상황이 아니다. 자기 입장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에서 김종인은 초조해지는 것이다. 안철수로서도 계속 지금 금태섭이나 김종인의 이 부분도 견제해 가면서 자신의 지지층인 중도층을 모두 안고 국민의힘과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이름을 바꾸든 어쨌든 안철수가 들어감으로써 통합을 함으로써 이 완전히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이런 어떤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또 거기서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이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는 굉장히 서두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려고 할 것이다. 지난 오세훈과 안철수의 그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 김종인이 그런 불만도 터뜨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초재선들은 오세훈에 대한 지지가 많았는데 중진, 다선 의원들은 상당수가 또 안철수 지지와 안철수와 손을 잡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이 주도권을 계속 잡고 그러니까 김종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초재선들도 지금 김종인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야권이 전체가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김종인과 함께 가는 건 필요합니다. 킹과 킹메이커의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킹이 강하면 킹메이커, 이 책사들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책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킹이 정치적으로 약해지면 책사가 킹의 상당 부분, 킹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는데 그걸 다시 정상화해야 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는.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또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면서 그 역량이 강화되면서 책사, 킹메이커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져야 된다. 초선들도 당권에 도전하더라도 김종인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달리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철수는 계속해서 오세훈과 같이 지금처럼 김종인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길도 열린다. 또 그게 야권이 대선 전국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기르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과 김종인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계속 러브콜을 보냈는데 윤석열은 지금 정치인을 내가 만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선을 그은 입장이죠. 이렇게 되면 김종인은 앞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빠르게 응답하고 자신이 윤석열과 만나는 이런 상황이 빨리 오지 않는다면 그런 걸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 김종인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국민의힘 안철수를 공격하듯이 또 여권까지도 손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다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형태를 보이는 그런 은행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친문일색으로 되어가고 있는 민주당과 김종인이 다시 손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야권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양념으로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재명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평가를 내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야권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더 높이는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지렛대로 해서 야권에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증명하는 이런 어떤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김종인의 초조함, 김종인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그런 것도 예상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종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손을 잡는 국면까지 김종인의 이 같은 어떤 몸부림은 계속될 것이다. 그 김종인의 몸부림에 대해서 윤석열을 비롯한 안철수, 차기 지도부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책사, 킹메이커와 킹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을 야권은 전체가 안고 가야 합니다. 김종인을 버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